여성 골퍼들이 코스에서 너무 과감한 복장을 입는 순간부터 원격 조종 골프공이 그린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까지 골프 역사상 가장 부적절하고 믿기 힘든 순간 20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20번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상상되시나요? 2011년 프라이즈 시컴 오픈의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역대 최고의 골퍼 타이거 우즈가 퍼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고 모든 시선이 그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지만 그 조용한 갤러리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기이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핫도그가 공중을 가르며 나라와 가공육 미사일처럼 타이거 우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핫도그입니다. 피크닉 접시 위에서나 볼 법한 일이 골프 대회 중에 하늘을 가르며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음식 반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캘리포니아 페탈루마 출신의 31세 브랜든 켈리였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압해 땅에 눕혔을 때 켈리는 어이없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영화 드라이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는 말없는 강렬함과 고속 자동차 추격전이 나오는 그 영화요. 어쩐 일인지 켈리의 머릿속에서는 타이거 우즈에게 핫도그를 던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남을 대단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웃긴 건 그 핫도그가 타이거에게 닿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핫도그는 초라하게도 그린에 털썩 떨어졌고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처럼 힘없이 뒹굴었습니다. 그 초라한 소시지는 켈리의 판단력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관중들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비원들은 재빠르게 움직여 켈리를 끌고 나갔고 그는 아마도 이 대단한 장난이 감옥에 갈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곱씹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로 한 남자가 타이거 우즈에게 핫도그를 던지게 된 걸까요? 아마 그 이유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LIV 골프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골프장에서 평화와 고요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날은 평범한 대회 라운드 중이었죠. 선수들은 인생을 바꿀 상금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스포츠 세탁의 도덕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고 잔디는 완벽했으며 아무도 그날 자신이 날아오는 물체를 피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캐디는 그저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클럽을 꺼내고 프로 골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는 분명히 어떤 팬이 즉흥적으로 벌인 앵그리버드 게임의 표적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마치 조준이 엉망인 미사일처럼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빈 플라스틱 생수병이 아닙니다. 이건 제대로 된 투사체였죠. 병이 명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획 돌릴 만큼 컸습니다. 여기서 진짜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팬은 몰래 하려고도 하지 않고 대낮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카메라가 사방에 있는데도 마치 야구팀에 입단하려는 것처럼 힘껏 병을 던졌습니다. 범죄의 천재라고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죠. 18번째 사례로 넘어가면 202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로리 맥길로이는 단순히 야유하는 팬뿐만 아니라 마치 골프를 주제로 한 블랙 미러 에피소드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기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델라웨어 윌밍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BMW 챔피언십이었고 이 대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곧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맥길로이는 중요한 샷을 준비하고 있었고 갤러리에서 특히 시끄럽게 야유하는 관중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린 위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골프공처럼 보였지만 그 공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난기 가득한 영혼이 깃든 듯 그린을 가로질러 휙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프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로봇 장난꾸러기처럼 깨끗한 그린 위를 불규칙하게 질주하는 원격 조종 골프공이었습니다. 어딘가 관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조종자가 조종기를 들고 세계 최고의 골퍼 중 한 명을 겨냥해 그 작은 방해꾼을 정밀하게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은 최대한의 혼란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램된 듯 맥길로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이 완전히 침묵한 가운데 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매 사냥처럼 재빠르게 몸을 날려 공을 낚아챘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가장 가까운 호수로 곧장 걸어가 이제 그만하자는 듯한 짜증을 담아 그 공을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최근의 시대로 가보죠. 2024년
우리는 골프와 팬들 사이에 점점 더 기이해지는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순간에 현장에 서 있습니다. 장면은 이렇습니다. 아담 헤드윈의 클럽이 어쩌다 보니 워터 해저드에 빠지고 만 것이죠. 보통 같으면 장비만 새로 교체하고 라운드를 이어가면 될 일이었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관중 속에서 뜻밖의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골프계에 기이한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수중 복수자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는 망설임 없이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었고 차가운 물뿐만 아니라 잘 차려입은 갤러리의 어리둥절한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온은 거의 영하에 가까웠지만 우리의 영웅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의는요,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의 패션 감각은요, 의심스러웠죠. 이어진 것은 3분간의 첨벙거림, 수색, 그리고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해가는 욕설이었습니다. 우리의 즉석 구조 요원이 호수바닥을 샅샅이 뒤졌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승리의 순간에 그는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전투에서 돌아온 기사처럼 헤드윈의 클럽을 움켜쥐고 말이죠. 그 순간은 잠재적인 비극에서 코미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속옷만 입고 흠뻑 젖은 우리의 영웅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골프 관중들 사이를 헤치고 클럽을 돌려주러 가야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스포츠에 대한 헌신이 뭔지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헤드윈이 거의 알몸인 구세주에게 고마워했는지 아니면 민망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6위는 아니카 소렌스탐입니다. 그녀는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PGA 투어 콜로니얼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여성 선수가 되어 역사를 쓰려하고 있습니다. 골프계가 흥분으로 들썩였던 획기적인 순간이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BJ 싱이 등장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환영하는 대신 싱은 폭탄 발언을 던져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여성은 남성 투어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했고 만약 아니카와 같은 조가 된다면 대회에서 기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혼란을 상상할 수 있나요? 즉각적이고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언은 골프계에서 성평등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불을 붙였고 팬들과 선수들, 전문가들까지 마치 헤비급 타이틀 매치처럼 편을 갈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싱의 표현 방식은 그가 남성과 여성이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은 매우 긴장감이 감돌았고 당시 골프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태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습니다. 아니카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논란을 우아하게 대처하며 주변의 소음보다는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여성이 아무리 최고의 기량을 보여도 남성 중심의 벽을 허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15번 홀입니다. 이곳에서 골프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제 피닉스 오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회는 이미 파티 같은 분위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스코츠데일의 토너먼트 플레이어스 클럽에서 열린 이 화창한 오후, 혼란은 16번 홀의 소란스러운 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한 아이에게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관중들은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홀 사이를 거닐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골프카트 한 대가 나타나 군중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운전대 너머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모터가 달린 차량을 조종하기에는 턱없이 어려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린 운전자는 어찌된 일인지 무인 골프카트를 조종하게 되었고 군중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골프카트가 예측할 수 없이 대회장을 질주하자 관중들은 마치 코스를 벗어난 골프공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는 보안 요원들도 아마 훔친 카트를 모나이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뒤쫓느라 허둥지둥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제 골프 대회에서는 아마도 어린이 안전장치가 달린 골프카트 시동장치도 보안 체크리스트에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브렌트 스네데커가 라운드 중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팬이 골프의 규칙을 새로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야구 팬이라면 꿈꿀 만한 장면이었지만 골퍼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공이 시속 약 150마일로 공중을 가르며 페어웨이 혹은 그보다 덜 운이 좋은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지나치게 열정적인 관중 한 명이 손을 뻗더니 맨손으로 공을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장갑도 예고도 없이 오직 본능만으로 말이죠. 관중들은 얼어붙었고 충격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침묵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고 심판들은 마치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처럼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펜은 그 자리에 서서 공을 움켜쥔 채 자부심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실수가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집이 소설책보다 두꺼운 심판들은 펜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더라면 공이 어디에 떨어졌을지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번입니다. 그래서 2001년 운명의 그날 빌 골드버그가 골프장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골프의 점잖은 세계가 프로레슬링의 거친 열정과 충돌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이 네바다주 핸더슨의 고급스러운 드래곤 리지 컨트리 클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골드버그는 셀러브리티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하며 WWE의 함성 가득한 관중과 화려한 불꽃놀이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산산이 깨지기 마련이죠. 특히 지나치게 열성적인 팬이 프로레슬러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골프계의 악명 속에 이름조차 잊혀진 그 야유꾼은 몇 개 홀에 걸쳐 골드버그의 그룹을 따라다니며 점점 더 대담하게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마 술기운이었을 수도 있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냥 어리석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팬은 곧 골드버그를 건드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값진 교훈을 얻게 될 참이었습니다. 야유가 절정에 달하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285파운드의 거구인 골드버그가 갑자기 골프 자세를 버렸습니다. 이 레슬링 슈퍼스타는 야유꾼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골프백을 집어드는 것처럼 손쉽게 그를 들어 올리더니 목격자들이 훗날 골프 역사상 가장 매끄러운 호수 던지기라고 묘사할 만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12번 홀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골프가 복싱 경기로 변한 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19년 로열 멜버른에서 열린 프레지던트 컵은 이미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였는데 패트릭 리드의 캐디인 캐슬러 커런이 더는 참지 못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하마에서 리드의 벙커 모래 이동 사건에 대해 3일 내내 계속된 야유 끝에 커런의 인내심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기 3일째입니다. 이곳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리드와 웹 심프스는 아침 경기에서 힘든 패배를 겪은 직후였고 둘은 클럽하우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리드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속임수 썼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넌 수치야. 야유는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고 결국 커런의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카트에서 뛰어내려 한 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오갔고 밀치기도 있었으며 갑자기 로열 멜버른의 깨끗한 경기장이 마치 술집 주차장 폐장 시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와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모두를 떼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런은 일요일 싱글 매치에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리드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현지 캐디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커런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야유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3일간의 끊임없는 모욕이 결국 3분간의 혼란으로 폭발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필 미켈슨이 티박스에서 전통을 내던지기로 결심했던 날입니다.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타이거 우즈가 대회에서 라운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티박스 주변에는 관중이 가득하고 긴장감이 감돌며 모든 순간이 세심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깊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타이거의 업적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메이저 대회 15회 우승자이자 PGA 투어 82회 우승자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업적들이 하나씩 이어집니다. 관중들은 감탄하며 듣고 몇몇 팬들은 이미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타이거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는 침착하게 서서 티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웅장하고 거의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필이 등장합니다. 옆에 서 있던 미켈슨은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결심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는 앞으로 나서서 특유의 건조한 어조로 말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다 알아요. 관중들은 폭소를 터뜨립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집중의 표본이었던 타이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미켈슨은 방금 최고의 한 수를 뒀습니다. 무례하지는 않지만 대담하게 익살스러운 행동이었죠. 타이거만을 위한 순간을 장난스럽게 비튼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우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필다운 필이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의 긴장을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과 전달력으로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죠. 마치 대본에 있는 대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목록의 중간 10번째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골퍼가 상상도 못할 상황에 직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페이지 스피라낙은 온라인 악플러와 몸매 비하자들로 인한 고충을 항상 솔직하게 털어놓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순간은 인스타그램에 아무렇지 않은 사진을 올린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쏟아진 것은 그녀의 몸매를 비하하며 뚱뚱하다고 조롱하고 곡선을 비판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다른 점보다 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골프 카렌 사건이 일어났고 그 순간은 잔인함을 넘어 개인적인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이건 익명의 온라인 악플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골퍼였던 한 여성이 필드에서 페이지를 직접 마주치고는 그녀의 옷차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골프에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뭘까요? 페이지는 전혀 과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됐고 골프 에티켓의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 스스로 전통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페이지를 망신주고 스포츠를 모욕했다며 비난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난이 골프를 하는 또 다른 여성, 이미 여성들에게 쉽지 않은 이 스포츠에서 동료가 되어줄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페이지는 또다시 자신을 변호해야 했고 경기를 사랑하면서도 멋지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 9번 홀에 도착했고 우리는 2019년 사우디 인터내셔널 대회에 와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달력에 있는 또 하나의 평범한 대회가 될 예정이었지만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이 대회를 아무도 잊지 못할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가르시아는 그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충격적인 분노 폭발을 일으켜 골프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은근하게, 아니 적어도 프로 골퍼가 코스를 망치는 것 치고는 은근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린 위에서 가르시아는 단순히 불평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퍼팅 그린 위에 스파이크를 질질 끌며 일부러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퍼터가 등장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섯 번. 그는 퍼터로 그린을 찔러댔고 마치 분노의 대상인 것처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파괴였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은 원래 매끄러워야 할 라인에서 튀고 흔들렸습니다. 소문은 필드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에게 즉시 알림이 전달되었고 그들은 손상된 부분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그린이었을까요? 아니요. 두 개의 그린이었을까요? 여러 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증거는 무시할 수 없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결정은 신속했고 전례가 없었습니다. 실격. 가르시아는 메이저 챔피언이자 라이더컵의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력 부족이 아니라 코스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회에서 퇴출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가르시아는 좌절감에 몇몇 그린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동료 선수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린을 복구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8번을 위해 200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다른 두 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골프 역사상 가장 어색한 조합 중 하나로 충돌했습니다. 댄 크레이는 꼼꼼하고 느린 플레이로 악명이 높았고 빠른 템포와 한정된 인내심으로 유명한 로리 사바티니와 한조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구주 앨런 클래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라운드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이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모든 각도에서 퍼팅 라인을 읽고 끝없는 연습 스윙을 하며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야디지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편 사바티니는 짜증이 역력한 채로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바티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례 없는 행동으로 크레인이 아직 이전 홀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그는 다음 홀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경기 도중 동반자를 대놓고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예절과 동기화된 플레이가 중시되는 골프에서 이는 누군가가 아직 대사를 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골프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수들은 사바티니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해설자들은 그 윤리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느리면 너무 느린 걸까요? 인내심은 언제 바닥나는 걸까요? 철저함과 배려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그 후 폭풍은 복잡했습니다. 사바티니는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느린 플레이가 경기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인은 자신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PGA 투어는
플레이 속도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바치니가 앞서 걸어가며 동반자를 뒤에 남겨둔 그 장면은 골프에서 속도와 예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마도 가장 과장된 부적절한 행동일 것입니다. 2024년 프레지던트 컵은 국제 경쟁과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톰 킴의 행동이 골프계를 완전히 양분시키는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불과한 이 젊은 한국 스타는 어떤 이들은 전율을 느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지나치다고 평가할 만큼의 에너지를 대회에 불어넣었습니다. 장면을 그려봅시다. 페일 할로우의 압박감은 이미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국제팀은 늘 약자였지만 강력한 미국 팀을 상대로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톰 킴은 매 홀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적인 퍼트를 성공시킨 후 킴은 단순히 기뻐한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의 주먹질은 거칠고 거의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린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갤러리들은 그 모습을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골프계의 원로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레슬링장이 아니야. 한 베테랑 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 홀마다 새로운 세리머니가 펼쳐졌고 퍼트 하나하나가 또 다른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동반자들보다 앞서 달려가며 샷을 치기 전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던 미국 선수들은 재미있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눈에 띄게 짜증을 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킴은 축하의 물결을 타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톰 킴은 프레지던트 컵을 누구도 잊지 못할 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라이더컵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순간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장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연말까지만 5,000 구독자 달성 목표에 힘을 보태주세요. 요즘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죠. 좋아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더컵은 언제나 골프계의 헤비급 챔피언십 같은 존재였지만 이번 대결은 완전히 길거리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긴장감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샷, 모든 퍼트마다 국가적 자부심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을 지핀 불씨가 터졌죠. 맥킬로이와 맷 피츠패트릭은 패트릭 켄틀레이와 윈덤 클라크에게 막 경기를 졌습니다. 맥킬로이가 마지막 퍼트를 준비하며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키려 애쓰고 있을 때 패트릭 켄틀레이의 캐디인 조 라카바는 축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경기 후의 주먹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아니었죠. 라카바는 두 팔을 번쩍 들고 모자를 흔들며 맥킬로이의 시야 바로 앞에서 완전히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킬로이는 소음에 신경 쓰지 않으려 집중하며 한 번, 두 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라카바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라카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맥킬로이, 라이더컵을 6번이나 경험한 베테랑인 그도 전설적인 인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킬로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그는 저스틴 토마스의 캐디인 짐 본즈 맥케이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이 오갔고 또 더 많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셰인 라우리가 맥킬로이를 몸으로 제지해야 했습니다. 맥킬로이는 손가락질을 하며 북아일랜드인답지 않게 드물게 보이는 격한 모습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앞에서 꺼져! 라고 맥킬로이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대치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골프 팬들은 이런 맥킬로이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침착함과 프로다운 태도로 알려진 그가 이제는 캐디 무리와 맞서려다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선정한 톱 5에 도달했습니다. 골프에서 혼란을 논할 때 1999년 라이더컵에 악명 높은 브루클라인 대첩을 능가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프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신사들의 스포츠라기보다는 뜨거운 축구 라이벌전을 방불케 하는 완전한 볼거리였습니다. 브루클라인의 컨트리 클럽은 골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순간 중 하나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앞두고 미국 팀은 뒤처져 있었고 분위기는 이미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저스틴 레너드가 골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퍼트 중 하나를 시도할 때 그만큼 중요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너드의 공이 그린을 가로질러 굴러가더니 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팀과 그들의 아내들, 심지어 아무 관련 없는 관계자들까지도 축하하며 그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이 아직 홀을 비기기 위한 퍼트를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럽팀은 분노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골프 에티켓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골프 에티켓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슈퍼볼에서 우승한 것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팬들은 유럽 선수들 얼굴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유럽 부단장 샘 토런스는 이를 프로 골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역겨운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린에서 조용히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완전한 혼돈이 낫죠. 이제 4위로 카운트다운하며 2022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비앙 챔피언십, 또 다른 여자 메이저 대회에 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넬리 코다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맹추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6번 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날립니다. 샷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공은 갤러리 근처의 나무 조각들 위에 멈춥니다. 이상적이진 않지만 재앙은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골프가 엉망이 된 이 이야기의 다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경기 중인 공을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한 한 팬이죠. 이 여성은 코다의 공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그 공을 기념품이라도 되는 양집어듭니다. 그녀는 공을 손에 든 채로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심판에게 다가갑니다. 해설자들은 경악합니다. 그건 기념품이 아니에요 라고 한 해설자가 외칩니다. 한편 불쌍한 넬리 코다는 자신이 몰래카메라에 걸린 건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을 겁니다. 심판은 이 여성에게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깨닫는 순간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순수한 당혹감과 안 돼라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공을 주었던 자리에 다시 놓으러 가야 했고 그 과정 내내 땅이 꺼져서 자신을 삼켜버리길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코다는 프로답게 상황을 잘 넘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홀에서 더블 보기로 마무리하며 사실상 우승 가능성을 날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상위 3위로 넘어가 볼까요? 2024년 우리는 다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년 전 벌거벗은 남자가 있었던 그곳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한 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코스 일부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죠. 대부분의 대회라면 이런 상황이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피닉스 오픈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죠. 어떤 천재 팬들은 그 진흙투성이 언덕을 보며 저기서 미끄러지면 정말 재밌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미끄러졌습니다. 어른들이 아마도 맥주를 몇 잔 마신 채 마치 시골 워터파크라도 된 듯 진흙 경사면을 몸을 던져 내려갔죠. 우드스톡 같기도 하고 퍼프 머더 같기도 하면서 완전히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진흙 미끄럼만으로 끝낼 필요가 있나요? 모래 위에서 엔젤 만들기도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같은 대회에서 한 명의 특히 영감을 받은 팬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보안을 피해 16번 페어웨이로 달려들어 벙커를 향해 직진했죠. 보통 코스에 난입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뛰어다니거나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곤 하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완전히 몸을 던져 마치 어린이 생일 파티의 볼풀장에 뛰어드는 것처럼 벙커로 다이빙했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했을까요? 그는 모래 위에서 샌드 엔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 어른 남자가 마치 처음 눈을 본 아이처럼 모래 위에서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놀고 있었죠. 다음은 2번입니다. 진짜 관중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2015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골프의 비공식 5번째 메이저로 돌아가 봅시다.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이미 스윙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야유하는 관중들이 나타나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골프 관중들은 보통 예의를 지키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애가 없는 장난스러운 농담 몇 마디로 시작했죠.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팬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왼쪽으로 쳐 세르히오라며 그의 백스윙 직전에 맞춰 소리쳤죠. 그리고 그의 커리어 최저점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악명 높은 침뱉기 사건, 타이거 우즈와의 라이벌 관계 등 금기시되는 주제는 없었습니다. 가르시아는 집중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압박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야유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조롱은 더 커지고 대담해졌습니다. 특히 한 뻔뻔한 팬은 가르시아의 유명한 샷전 루틴을 흉내내며 상상 속의 클럽을 계속해서 다시 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악명 높은 17번 홀 섬그린에서 찾아왔습니다. 가르시아가 소음을 차단하려 했으며 공을 준비하던 순간 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그렉 노먼의 딸과 헤어진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르시아는 얼어붙은 채 샷에서 물러섰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판들이 범인을 찾아내려 했지만 수천 명이 모인 군중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르시아는 나중에 끊임없는 조롱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그룹 주변의 경비가 강화되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습니다. 그의 라운드는 무너졌고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은 골프에서도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코스가 아니라 관중이라는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1위입니다. 우리는 다시 2023년으로 돌아왔고 올해는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히피시 스코츠데일에서 아름다운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6번 홀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납니다. 팬 한 명이 스피도만 입은 채로 화려하게 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코스 난입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 남자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깃대입니다. 스피도를 입은 우리의 영웅은 깃대를 잡고 폴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그의 등에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19번째 홀이라는 문구와 함께 화살표가 엉덩이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라운드 후에 마시는 맥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엉뚱한 퍼포먼스에 관중들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퍼포먼스가 끝난 뒤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황이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그가 17번 홀팅 그라운드로 이어지는 터널을 향해 전력 질주하자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트리커는 몸놀림이 남다릅니다. 그는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피하며 경비원을 허공만 휘젓게 만듭니다. 이쯤이면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천만에요. 이 남자는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는 터널을 통과해 17번 홀 페어웨이를 따라 계속 달립니다. 선수들, 캐디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거의 알몸인 이 남자가 골프 대회를 육상 경기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그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그는 17번 그린 왼쪽에 있는 연못으로 힘차게 점프해 뛰어듭니다. 결국 우리의 수중 고개사는 경비원에게 순순히 잡히지만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쇼를 선사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청 중이시라면 저희가 또 다른 멋진 영상을 준비해뒀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즐겁게 감상하세요.